화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죠. 나경원 비서가 중학생에게 욕설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파만파 사건이 퍼지고 결국 평소에도 뭐 망언을 즐겨 했었던 나경원 씨, 그 비서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했었는데, 욕설 피해 중학생이 추가 고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녹음일인 오늘인데요. 6월 2일에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고소 내용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입니다. 네. 일단은 그 공개된 녹음 파일상 명예훼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 그 부분을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아버지였던 박성수 씨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네. 또 나 의원 앞에서 한번 무릎 꿇고 얘기하라고 한 부분, 그게 또 모욕적인 언사이면서도 또 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은 이제 나경원 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보라,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식의 막말도 했고요. 그것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조만간 한번 보자고 한 게 이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협박일 수도 있거든요. 네, 협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걸 감안하자면 충분히 협박죄도 성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협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꽤 수위 높은 발언을 했었고, 네. 운동을 많이 하신 그런 체격이 굉장히 우락부락하신 분의 목소리잖아요. 굉장히 막 윽박 지르는 막 진짜로 때릴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하셔서 네. 그런 게 당연히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특히 있었던 게 아버지의 명예도 약간 훼손했다고 봐요, 저는. 네. 그 아버지를 네. 박성수 씨라고 지칭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마치 교육을 잘못 시킨 아버지한테 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건데, 그런 게 아버지한테도 좀 많이 명예를 좀 훼손을 한 것 같아 보여요, 저희가 보기엔. 그러니까 부모를 모욕하는 거죠. 네. 네.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는 그런 행동들. 물론 부모가 죄가 있으면은 뭐 모욕을 가끔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씨 아버지 뭐 박정희 뭐 이런 식으로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모로서도 좀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뭐 그렇다고 치지만 박군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박군의 아버님이신 박성수님께서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실제로 뭐 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분으로 민주당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박군의 그런 분노, 그런 형사 조치, 형사 고발 조치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박군이 되게 지금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내심은. 네. 네, 왜냐면은 그 박군 자체는 개인인데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의원에다가 보좌관에다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보좌관을 만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10일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는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볼 생각이라고까지 하는 걸 보면 이 아이도 꽤 용기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만약에 이 친구가 중학생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목소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보좌관이 이런 식으로까지 막말을 했을까? 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네, 이쪽 사람들이 평소에 국민들에게 갖는 보통의 상식선에서 아마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는 네. 약하고, 예, 그런 모습인 거죠. 그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평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학생이 무슨 명예가 있냐. 뭐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미친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학생이 지금 굉장히 의연하게 이 자기가 당한, 정치적으로도 그런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네. 본인이 나서서 그런 걸 지적을 해본 것도 굉장히 대단하지만은,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겪는 일들을 제대로 이제 대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명예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일단은 주장하는 부분이 나 의원이 사직하든 조직국장이 사직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라, 이렇게 당차게 주장하는 거 보면 아마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독립운동하지 않았을까. 네. 젊은 나이에. 진짜 일제시대 때 그 젊은 나이에 목숨 바쳐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많이 바치셨잖아요. 그런 의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들 뭐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는 되게 높지만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예, 대다수는 이렇게 많이 성숙해 있다.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개헌 과정에서 끝까지 어깃장을 나가지고 결국엔 개헌을 밀어버린 그 당이 또 나경원 씨가 속해 있는 당이죠. 그러네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 그렇네요. 예, 그들이 무서워하는 모습들. 김무성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학생들이 뭘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대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하했지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성숙돼 있는 이런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한 표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권리로. 그렇다고 하면 제일 떨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온전하게 국민 정서와는 전혀 반대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그래요.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지금 일단 이 중학생 박모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중학생 박모 씨로 오늘부터 제가 존칭을 해드리겠다. 아, 예. 예, 충분히 어른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중학생 박모 씨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예, 정의를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세 번째였습니다. 대구 교육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대구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후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구 교육감 후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5월 28일 대구시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40여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강은희 대구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 강은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요. 그렇죠. 사실 강은희 후보는 2016년 여가부 장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요. 기사에 따르면 강 후보는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여가부 장관이 되었고요. 네. 그 후로 강 후보는 이제 일본 정부가 반성하고 빌었다라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위로금을 받으라고 종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게 문제가 됐었고요. 네. 심지어 참가자들에 의하면 피해 당사자 몰래 1억 원의 돈을 입금하는 일도 있었대요. 아, 진짜 이건 완전히 후한무치하네요, 진짜. 그렇죠. 예.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인데 근데 낯짝이 좀 두꺼워 보이기도 해요. 이건 좀 째가지고 버니아 캘리퍼스 같은 걸로 한번 재볼 필요도 있겠다.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사람이? 근데 최경환 이후로 두꺼워 보이는 거는 이분이 두 번째인 것 같아. 네,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이분이 위안부 합의를 강력 옹호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국가랑 사회의 부당한 차별이랑 권력 때문에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 피해자들은. 그렇죠. 근데 국제적으로 지금 대변해 주어야 될 국가가 도리어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넘긴 게 이게 되게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랑 지금까지의 그분들의 저항을 약간 도매급으로 떠넘기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행동에 동참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고요. 네. 이걸 보면은 용서를 하는 주체는 당연히 피해자여야 되고 용서를 할 의무는 피해자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의 의견이 없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고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뭐 일반적인 사건도 그렇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그렇고 사실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기 힘든 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피해자들은 그 사건의 자극성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다거나 제3자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멋대로 이미지가 씌워지고 또 이상한 이름이 붙여지고 그 무심하게 요약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발언이나 또 의견들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후보의 규탄이나 뭐 사퇴 요구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지금 어렵게 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목소리를. 네.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망언뿐만 아니라 강은희 씨가 과거에 새누리당 뭐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지냈었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정유라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었죠. 네, 이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강은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적폐의 축이죠. 우리가 이제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이제 촛불 정부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런 과거의 적폐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긴 한데 강은희 씨가 딱 거기에 걸리는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분이 후보로 나와서 유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분들은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그 용서를 종용하고 요구했던 그 사람이 다시 후보로 나타나서. 건방진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그 반기문이 팽목항 갔을 때 안산시 자유당 의원이었던 박순자가 유가족분들한테 뭐 이렇게 와서 사진도 찍고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랑 똑같은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칭 뭐 보수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미디어 워치가 있잖아요. 그 미디어워치의 그 네. 중요한 사람이 지금 또 구속돼 있고요. 빠이빠이 했죠. 네. 네. 이용수 할머니와 또 정대협, 그러니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리고 윤미향 대표를 종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두고 뭐 종북, 거짓말쟁이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만간 걔네도 네. 그러면서 네, 그 이유로 거짓 증언들을 들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의도가 불순한 거짓말이냐. 뭐가 보인다. 네, 그래서, 이거 네. 의도가 있다. 따로 의도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게 종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장을 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하는 네.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은희 씨가 지금 이제 대구 교육감 후보로서 출마를 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가해자가 반성이나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PTSD라는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역사적으로 그 자기들이 저질렀던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사회적 이슈화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사회적 이슈화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도리어 피해자들은 또 반복적인 트라우마 재경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0년이 지난 뒤에도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지금 우울 장애나 신체 장애, 또 사회 불안 장애 등도 국내 여성 노인 인구와 비교했을 때 그 유병률이 굉장히 크게 웃돈다고 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후보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네, 극심한 스트레스나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었던 윤서인의 그 웹툰.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후한무치한 일본 정부, 뭐 우린 맨날 뭐 일본 뭐 나빴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본 정부 외에도 이들의 추가 가해에 누가 동참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이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일본 놈들이야 원래 가해자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2차 가해하는 이런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빴어요. 예, 그리고 이웃을 가장해서 친근한 척 접근해가지고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인간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다. 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강은희 대구 교육감 후보.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님이 가셔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던 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교육감에 출마를 하는 강은희 이런 사람들을 보며 적폐청산의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모도원하지 좀.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강은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적폐의 축이죠. 우리가 이제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이제 촛불 정부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런 과거의 적폐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긴 한데 강은희 씨가 딱 거기에 걸리는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분이 후보로 나와서 유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분들은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그 용서를 종용하고 요구했던 그 사람이 다시 후보로 나타나서. 건방진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그 반기문이 팽목항 갔을 때 안산시 자유당 의원이었던 박순자가 유가족분들한테 뭐 이렇게 와서 사진도 찍고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랑 똑같은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칭 뭐 보수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미디어 워치가 있잖아요.
그 미디어워치의 그 네. 중요한 사람이 지금 또 구속돼 있고요. 빠이빠이 했죠. 예. 네. 이용수 할머니와 또 정대협, 그러니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리고 윤미향 대표를 종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두고 종북, 거짓말쟁이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만간 걔네도 예. 그러면서 그 이유로 거짓 증언들을 들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의도가 불순한 거짓말이냐. 뭐가 보인다. 네, 그래서, 이거 네. 의도가 있다. 따로 의도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게 종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장을 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하는 네.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은희 씨가 지금 이제 대구 교육감 후보로서 출마를 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가해자가 반성이나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PTSD라는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저질렀던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사회적 이슈화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사회적 이슈화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도리어 피해자들은 또 반복적인 트라우마 재경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0년이 지난 뒤에도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지금 우울 박정희 이런 식으로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모로서도 좀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치지만 박군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박군의 아버님이신 박성수님께서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분으로 민주당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박군의 그런 분노, 그런 형사 조치, 형사 고발 조치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박군이 되게 지금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내심은. 네. 네, 왜냐면은 그 박군 자체는 개인인데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의원에다가 보좌관에다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보좌관을 만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10일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는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볼 생각이라고까지 하는 걸 보면 이 아이도 꽤 용기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만약에 이 친구가 중학생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목소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보좌관이 이런 식으로까지 막말을 했을까? 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네, 이쪽 사람들이 평소에 국민들에게 갖는 보통의 상식선에서 아마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는 네. 약하고 그런 모습인 거죠.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평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학생이 무슨 명예가 있냐. 뭐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미친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학생이 지금 굉장히 의연하게 이 자기가 당한 정치적으로도 그런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네. 본인이 나서서 그런 걸 지적을 해본 것도 굉장히 대단하지만은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겪는 일들을 제대로 이제 대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명예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일단은 주장하는 부분이 나 의원이 사직하든 조직국장이 사직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라. 이렇게 당차게 주장하는 거 보면 아마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독립운동하지 않았을까. 네. 젊은 나이에. 진짜 일제시대 때 그 젊은 나이에 목숨 바쳐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많이 바치셨잖아요. 그런 의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는 되게 높지만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예, 대다수는 이렇게 많이 성숙해 있다.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개헌 과정에서 끝까지 어깃장을 놔가지고 결국엔 개헌을 밀어버린 그 당이 또 나경원 씨가 속해 있는 당이죠. 그러네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 그렇네요. 예, 그들이 무서워하는 모습들. 김무성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뭘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대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하했지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성숙돼 있는 이런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한 표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권리로. 그렇다고 하면 제일 떨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온전하게 국민 정서와는 전혀 반대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그래요.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지금 일단 이 중학생 박모군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중학생 박모 씨로 오늘부터 제가 존칭을 해드리겠다. 아, 예.
충분히 어른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학생 박모 씨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정의를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세 번째였습니다. 대구 교육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대구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후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구 교육감 후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5월 28일 대구시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40여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강은희 대구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 강은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이름인데요. 그렇죠. 사실 강은희 후보는 2016년 여가부 장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요. 기사에 따르면 강 후보는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여가부 장관이 되었고요. 네. 그 후로 강 후보는 이제 일본 정부가 반성하고 빌었다라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위로금을 받으라고 종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화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죠. 나경원 비서가 중학생에게 욕설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파만파 사건이 퍼지고 결국 평소에도 뭐 망언을 즐겨 했었던 나경원 씨, 그 비서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했었는데, 욕설 피해 중학생이 추가 고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녹음일인 오늘인데요. 6월 2일에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고소 내용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입니다. 네. 일단은 그 공개된 녹음 파일상 명예훼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 그 부분을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아버지였던 박성수 씨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네. 또 나 의원 앞에서 한번 무릎 꿇고 얘기하라고 한 부분, 그게 또 모욕적인 언사이면서도 또 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은 이제 나경원 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보라,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식의 막말도 했고요. 그것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조만간 한번 보자고 한 게 이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협박일 수도 있거든요. 네, 협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걸 감안하자면 충분히 협박죄도 성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협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꽤 수위 높은 발언을 했었고, 네. 운동을 많이 하신 그런 체격이 굉장히 우락부락하신 분의 목소리잖아요. 굉장히 막 윽박지르는 막 진짜로 때릴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하셔서 네. 그런 게 당연히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특히 있었던 게 아버지의 명예도 약간 훼손했다고 봐요, 저는. 네. 그 아버지를 네. 박성수 씨라고 지칭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마치 교육을 잘못시킨 아버지한테 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건데, 그런 게 아버지한테도 좀 많이 명예를 좀 훼손을 한 것 같아 보여요, 저희가 보기엔. 그러니까 부모를 모욕하는 거죠. 네. 네.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는 그런 행동들. 물론 부모가 죄가 있으면은 뭐 모욕을 가끔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씨 아버지 뭐 그게 문제가 됐었고요. 네, 심지어 참가자들에 의하면 피해 당사자 몰래 1억 원의 돈을 입금하는 일도 있었대요. 아, 진짜 이건 완전히 후한무치하네요, 진짜. 그렇죠. 예.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인데. 근데 낯짝이 좀 두꺼워 보이기도 해요. 이건 좀 째가지고 버니아 캘리퍼스 같은 걸로 한번 재볼 필요도 있겠다.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사람이? 근데 최경환 이후로 두꺼워 보이는 거는 이분이 두 번째인 것 같아. 네,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이분이 위안부 합의를 강력 옹호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국가랑 사회의 부당한 차별이랑 권력 때문에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 피해자들은. 그렇죠. 근데 국제적으로 지금 대변해 주어야 될 국가가 도리어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넘긴 게, 이게 되게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랑 지금까지의 그분들의 저항을 약간 도매급으로 떠넘기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행동에 동참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고요. 네. 이걸 보면은 용서를 하는 주체는
당연히 피해자여야 되고 용서를 할 의무는 피해자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의 의견이 없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고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뭐 일반적인 사건도 그렇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그렇고 사실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기 힘든 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피해자들은 그 사건의 자극성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다거나 제3자에 의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멋대로 이미지가 씌워지고 또 이상한 이름이 붙여지고 그 무심하게 요약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발언이나 또 의견들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후보의 규탄이나 뭐 사퇴 요구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지금 어렵게 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목소리를. 네.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망언뿐만 아니라 강은희 씨가 과거에 새누리당 뭐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지냈었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정유라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었죠. 네. 이